어렵이 되지 공공지출도 굉장히 적은 소위 말하는 미국하고 비슷한 형태죠. 미국은 자유방임 형태로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의료를 팔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짜리 의료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료를 2,000불짜리 의료 내지는 2만 불짜리 의료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미국과 같은 형태로서 우리 정부에서는 단일 의료보험으로서 통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의료비 대지 공공에서 지출하는 비중이나 이 병상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다.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 시스템이긴 하지만은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다. 민간 의료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같이 건강보험은 단일 수가고 또 우리 요양기관은 의무지정제로서 모두가 다 정부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의료비를 전체 GDP 대비 6% 수준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15.3%, OECD 평균이 9%인데 비해서 6%라면은 굉장히 적은 돈을 우리가 의료비로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의료 산업의 성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전체에 비해서 의료비 지출은 6% 정도의 적은 비용밖에 하고 있지 않다. 예. 그런데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료계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경쟁의 그 텀바구니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한 해에 약 4,000명의 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의료 서비스의 인프라 수준으로 보면은 고가 의료 장비를 CT 기준으로 볼 때 모든 나라의 이 경쟁 중에서 가장 높은 CT의 보유를 하고 있고 병상수 역시 급성기 병상으로 보면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수가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의료의 질적 수준은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의료비의 지출은 GDP 대비 6%라는 굉장히 적은 비용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은 굉장히 높다. 따라서 보건의료의 성과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5위의 높은 보건의료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의료비의 성장률은 6%밖에 안 되죠. 낮죠, 그죠? 거기에 비해서 비중은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굉장히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인력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과대학을 들어오는 이 인력은 1980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는 전자공학이 좋았고 화학공학이 좋았습니다. 그전에는 섬유공학도 좋았고요. 근데 지금은 우수한 자원이 다 의학을 전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료기술 역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에서 우리 환경의 변화 동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의료 환경의 변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쳐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객의 측면, 그 다음에 환자죠. 그 다음에 병원의 측면, 의료 인력이죠. 그 다음에 현재 규제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그 수요라고 하는 환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구조가 노령화되면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공급이라는 것은 병상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의료 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6%의 의료비 지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규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의료계는 그 힘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에 놓여지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5세 소위 말하는 고령화 인력이죠. 인력이 1994년에서 2006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속도로 늘어난다면 2026년이 되면 20%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인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노령화 인구가 병원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인 진료의 진료비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현재는 2006년도 기준으로 볼 때 26% 정도의 소위 말해서 노령화 인구들이 의료비를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 지금 경제력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2000년도에 약 10,000불 정도 되던 우리 수준이 2006년도에 18,000불, 지금은 20,000불을 얘기할 정도로 경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득 증가에 따라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들은 예방이라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또 한 가지 질병을 개인들 치료하는 형태로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 전체의 질병을 단위로 치료를 하다가 이제는 개인별 치료를 원하는 형태까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급적인 측면에 본다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을 하면서 지금 현재 아마 입원한 환자들의 의료보험료는 다인실 기준으로 해서 자기 부담률이 약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게 여관이나 호텔에 입원이나 호텔에 드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료를 입원을 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약 4,000명 이상의 의사가 나오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 병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환자들이 입원하기를 원하고 또 의료인의 수가 늘어나니까 병상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병원들도 대학병원들이죠. 기존의 병원들도 환자의 필요에 의해서 병상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결국 종합병원 의료의 이익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는 300병상 이상의